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사회 공부 어떻게 잘하고 있나? 매우 궁금합니다. 오늘은 그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 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13차시고요. 원래 교과서는 이게 13, 14차식이 합쳐져 있는데 너무 길어서 쌤이 13차시를 쪼갰습니다. 그 다음 차시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교과서는 118에서 121쪽까지입니다. 양이 자체가 좀 많습니다. 설명할 게 많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요. 오늘 주제는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또 해결 노력을 알아봅시다입니다. 경제 성장 과정의 문제점. 우리가 이제 어떤 발전이 있으면은 그만큼 문제도 생기겠죠. 뭐 경제 성장이 저번 시간까지는 뭐 휴대폰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막 좋아졌지만 사실 그 반대편 면에서는 좀 이제 안 좋은 면도 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걸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다음에 좀 이따 또 다 자세히 알아볼 건데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돈 버는 사람은 많이 벌고 그와 반대로 못 버는 사람은 많이 못 버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다음 노사 갈등. 자, 노사 갈등은 쉽게 말해서 기업인과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간의 그런 갈등이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 환경 오염. 여러분들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서 공장도 많이 짓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뭐 오폐수 같은 거, 또 대기질, 뭐 자동차가 많아짐으로 해서 공기가 안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공업화가 됨으로 해서 농촌의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했어요. 요거는 굉장히 뭐 안 좋다기보다는 옛날엔 대가족 제도였죠. 대가족 제도를 깬 것이 바로 이겁니다. 공업화, 산업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옛날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여러분들, 뭐 조카들까지 막 같이 많이 살았죠. 사촌들까지. 그 이유는 이제 농업 중심의 우리나라 사회에서 공업이 이제 발달함으로 해서 당연히 공장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죠. 이사를 가는데 농촌의 부모님들은 같이 갈 이유가 없었죠. 물론 이제 아이들 본다고 같이 가도 상관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대가족 제도가 무너지게 됐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공업화가 됨으로써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상이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그다음에 참 이것도 선생님 어렸을 때 봤는데 그 한강 다리가 그때 폭발하기보다 탁 성수대교죠. 성수대교가 탁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그 여학생들 많이 죽고 그때 버스 타던 사람 많이 죽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그 다리가 내려갈 정도면은 그 공사를 그냥 막 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그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안전 같은 거를 조금 무시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이제 건물도 있어요. 건물도 무너졌죠. 선생님 가끔 동영상에 나올 텐데 이게 상품 백화점이라는 어떤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요. 그 이유가 이제 돈을 많이 벌려고 리모델을 너무 심하게 했죠. 뭐 기둥 같은 거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알려주겠어요. 우리 학교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학교 더 크다 생각할게요. 자, 이 학교가 있는데 잘못 그렸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학교가. 여러분들 쌤이 직접 겪은 일인데 이런 학교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국회의사당 같은 학교가 있는데 이제 교실이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이 교실과 이 교실이 이제 있는데 칸이 있다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교실의 칸을 터 가지고서 1교실과 2교실을 이제 합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합치는데 공사업자가 오셔가지고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합치면은 무너진다. 이 학교가 왜냐니까 이 여기 가운데는 바로 이음매라. 이음매. 이음매가 뭐냐면은 이 건물과 건물이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두 개의 건물을 붙인 거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공사를 그렇게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
이음매 부분을 만약에 구멍을 무너뜨리면은 쉽게 말해서 이게 체중? 하여튼 그 건물의 체중이 말이 맞나 보네. 체중이 무너진대요. 굉장히 위험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음매는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옆에 반을 이렇게 2반과 3반을 이렇게 터가지고서 하나의 큰 교실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리모델 같은 거 할 때는 항상 전문가들이 해야 돼요. 전문가들 보고서 아 이거는 여기는 안 된다. 여기는 기둥이라서 기둥을 빼버리면은 전체적으로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제 너무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안전 같은 것도 무시했죠. 굉장히 그런 안전의식 같은 게 굉장히 없어졌어요. 우리가 경제 때문에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외화 부족, IMF라고 하죠. 선생님이 이제 이걸 한번 겪어봤는데, 선생님이 대학생 때입니다. 1995년도에 IMF가 터졌어요. 97년도에 정확히 97년도에 IMF 터졌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가 있어. 어느 회사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이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빌려서 이 돈을 가지고서 이제 잘 이렇게 투자도 하고 이렇게 설비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 회사는 그냥 돈만 계속 빌린 거야. 은행 돈을. 근데 은행도 사실은 돈이 한정된 게 아니라 나라 돈을 쓰는 거예요. 나라 돈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돈을 이 회사가 너무 많이 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나라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돈의 가치가 확 떨어진 거예요. 1,000원이라면은 쉽게 말해서 1,000원 가지고 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가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IMF라는 국제통화기금에서 돈을 빌려오죠. 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한번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부실기업이라는데 부실기업들이 나라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부실기업들을 뿐만 아니라 은행 같은 것도 전부 다 이제 문을 닫게 했죠. 나라에서. 그만 돈 못 쓰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 은행에는 또 좋은 기업도 있겠죠. 좋은 기업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이 기업 때문에 이 은행도 망했고 이 기업도 당연히 망해야 되고 또 이 좋은 기업들도 같이 망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실업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이제 IMF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극복 과정도 나옵니다.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테 금모기를 해가서 극복 과정 나오는데 그거는 나올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뭐가 많네요. 자, 경제적 양극화란 무엇이냐? 여러분들 실예로 어느 기업이 있어요. 대기업이 있어요. 이 대기업이 돈을 벌면은 그 돈으로 그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뉴스에는 이 찻잔 효과, 포도주 효과인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포도주가 이제 이렇게 잔이 있잖아요. 그림이 그런데 밑에 잔은 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뭐 파티할 때처럼. 그 다음 칸은 이 포도주가 세 개가 되겠죠. 자, 이것처럼 우리 여기 이제 기업이면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 그 노동자들의 가족들 이렇게 가지고서 그 하나의 기업이 잘 되면은 그 밑에 가족이나 그 노동자들이 돈을 벌지 알았어요.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우리 국민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업만 돈을 번 거예요.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나 가족들은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경제적 양극화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많이 벌고 못 버는 사람들은 아예 못 버는 거예요. 낙수 효과네, 낙수 효과. 그러니까 낙수 효과가 이거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폭포수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낙수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때 정부에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걸 믿었죠. 낙수 효과가 있으면 회사가 돈을 벌면 우리도 돈 벌 것이다. 하지만 그건 순진한 생각이었죠.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가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기업들은 부자가 된 반면에
그 외의 사람들은 가난해졌습니다. 그게 바로 경제적 양극화랍니다. 이 경제적 양극화가 이제 문제점이 있죠. 당연히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교육의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과외나 뭐 좋은 학원, 뭐 좋은 문제집 같은 거 막 사가지고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서 좋은 대학교도 가고 막 그러는데, 근데 가난하게 되면은 그런 과외나 뭐 그런 거 못 받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넷 강의 들으면은, 인터넷 수업 들으면은 그게 과외입니다. 고액 과외. 고액 과외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문화 불평등이라는데,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부자가 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난한 사람은 또 가난하게 되고. 문화 재생산.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점. 그리고 또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까 전 시간에 해외여행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 국민의 2천만 명이 해외여행 갔어요. 그 2018년인가 그렇습니다. 2천만 명. 그럼 나머지는 못 간다 이 말이에요. 못 가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만큼 인간다운 삶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외여행 예를 들어서 그랬지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뭐 그만큼 인간다운 삶을 우리가 경제적 양극화에 의해서 누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뭐 했냐? 정부에서 그렇게 낙수 효과라 해가면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그랬죠. 정부에서 그랬으니까 아 이게 안 되겠다. 낙수 효과가 아니었다. 해가지고 그때서 부랴부랴 만든 제도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월 얼마씩 이렇게 지원해주고, 또 임대주택법이 있어요. 임대주택법은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집을 뭐 얼마 싼 이자, 싼 뭐 생활비로 월세로 이제 빌려주는 거. 또 생계비 지원, 또 양육비 지원. 양육비란 거는 이제 어린 아이들, 이제 아기들 이제 키울 수 있게 양육비 지원. 그다음에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선생님도 우리 아이 했을 때 뭐 그건 아니지만 나라에서 얼마 정도 보조를 해주더라고요. 기저귀 값 같은 거 하라고. 그다음에 학비 지원 같은 거 이거 굉장히 좋죠. 뭐 대학교나 뭐 이렇게 고등학교 학비 지원 해주고요. 물론 다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비 지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대학교 다니는 동안에 나라에서 값싼 이자로 돈을 빌려준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다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들은 뭐 했냐? 시민단체들은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들, 장애인 보호해가지고서 왜 도시락 같은 거 이제 배달해주고 그러죠. 시민단체에서. 그렇죠? 여러 가지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는 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할까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인권과 경제적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해야겠죠. 우리가 이제 아무리 실력이 있더라도 만약에 집이 가난하다고 해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게 도와줬죠. 선생님도 대학생 때 그 친구들이 보면 야학에 간다 하더라고요. 야학. 그래서 나 야학이 뭐지? 야학? 과연 이게 뭘까 해서 이제 항상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뭐 야학 간다는데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 어려운 노동자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밤에 이제 그렇게 교습소 같은 거래요. 과외 같은 건데 이제 굉장히 돈을 거의 안 받고 하는 거죠. 봉사활동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다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훌륭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노사 갈등. 자, 노사 갈등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노자는 노동자고, 사는 회사죠. 자, 노동자와 회사가 갈등이 있는 겁니다. 네,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업의 목적은 많은 돈을 버는 거예요.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윤을 얻는 겁니다. 이윤이 돈이죠. 또 근로자 어떻습니까? 근로자는 이거 뭐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어요. 또한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고 싶고, 또 뭐 일주일에 뭐 며칠만 일하고 싶고, 너무 늦게까지 일하기 싫고, 그 다음에
이 근무 환경 때문에 선생님 할 얘기인데, 근데 선생님이 이제 군 생활 시절에 한 달 월급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한 달 월급 얼마 받을까요? 뭐 지금이야 뭐 몇십만 원 받는다 하는데 그때 14,000원, 14,000원. 한 달에 14,000원. 14,000원을 주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월급이랍니다. 지금 뭐 한 몇십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14,000원 같이 뭐하지? 뭐 그랬는데 뭐 PX 가서 빵하고 과자 사 먹었는데 하여튼 이걸 모아서 뭐 했더라? 뭐 집에 가져간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 돈을 모아서. 자, 그다음 그만큼 근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임금이 뭐냐면은 이제 돈이죠, 돈.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이왕이면 적게 일하고 많은 돈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하고 완전 반대 의미죠. 기업은 많이 일 시키고 적게 돈 주고 싶고 근로자는 적게 일하고 많이 받고 싶고 완전 상반됐죠. 그만큼 이제 갈등이 있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제 갈등이 있어요. 자, 갈등이 생기면은 노사 갈등 생기면은 결과가 어떠냐면은 어떤 제품과 그 회사 제품과 서비스를 받기가 힘들겠죠. 힘들고 기업은 기업은 이윤이 줄고 근로자는 이제 만약에 막 열심히 데모했어. 데모하니까 답 나오지 마. 정리해고 당하고.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죠. 자, 그런 결과 안타깝습니다. 자, 노사 갈등의 결과 이렇습니다. 그래서 노사 갈등이 생기면은 이제 정부에서 뭐 하냐? 정부에서 이걸 빨리 막아야죠. 어떻게 막냐면은 일단 감시를 해요. 감시를 하는데 잘 지켜봅니다. 기업이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가? 옛날에 이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막 사람들 밤에도 일 시키고 낮에도 일 시키고 막 해가지고서 막 엄청 일을 시켰어요. 그만큼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못하게 너무 무리하게 일 시키지 않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기업한테는 그렇다고 해서 기업을 또 적용은 아니에요. 기업에게는 여러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뭐 정보도 제공도 해야 되고 뭐 우리 국가 지책 이런데 이런 일 한번 해볼래?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그다음 민주적인 대화가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만약에 두 친구가 서로 싸웠으면은 예를 들어서 막 싸웠으면 선생님이 이제 불러서 얘기를 하죠. 너 한번 얘기해봐라. 너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이제 둘이는 벌써 감정이 나가지고서 말이 안 나와요. 서로 싸움이 나면은. 마찬가지겠죠. 기업과 노동자끼리 서로 싸웠는데 좋은 말 나오겠습니까? 좋은 말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좋은 해결책도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나라에서 노사정위원회라고 했어요. 노동자와 회사와 정부의 위원회 해가지고서 이 세 대표들을 모아서 정부에서 이제 중재안을 얘기하죠. 임금을 얼마 정도 올려달라. 그리고 너무 노동자들은 너무 많은 욕을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뭐 회사도 마찬가지. 회사한테도 노동자 의견을 좀 들어라. 너무 이렇게 회사 생각만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타협점을 이렇게 내죠. 정부 역할입니다. 뭐 정부가 제3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학교처럼요, 학교처럼. 학교 선생님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양보해라, 이렇게. 자, 그 다음.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죠, 지금. 너무 이렇게 기업 쪽에 너무 하다 보니까. 공장 매연, 또 자동차 배기가스가 미세먼지 유발하죠. 하지만 미세먼지는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건 아닙니다. 중국이 만들어죠. 중국에서부터 미세먼지 날라오죠. 중국이 공장하고 뭐 이런 게 경차하고 엄청 많죠. 13억인데 우리나라 4천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게 몇 배입니까? 어휴. 하여튼 그 많은 인구수가 막 자동차나 공장 하다 보니까 그게 넘어오니까 매연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매연. 그렇죠. 다음 공장 폐수나 생활하수가 물고기의 죽음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까운 무심천 많이 깨끗해졌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빗물이에요. 거기는 빗물입니다. 빗물이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우리 생활이나 공장 하수는 밑에 관이 따로 있어요. 오수관이라 해서 그건 정화가 되는 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걸 같이 썼는데 같이 쓰니까 난리 났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이제 무심천이에요.
무심천 밑에 관이 있어요. 요 관은 바로 이런 생활하수나 봉장 폐수가 흐르는 관입니다. 이거는 다른 이제 정화 시설로 가서 공장에서 이거를 깨끗하게 물을 해서 다시 흘려 보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하천, 무심천이 깨끗한 겁니다. 다른 지방의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머리 감는 물이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머리 감는 물은 오수관이라 해가지고서 정화 시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래도 이제 깨끗해야겠죠. 너무 이제 이렇게 공장 폐수나 생활 하수가 너무 들어오면은 그런 정화 시설에서 정화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선생님 한번 정화 시설 한번 구경 간 적이 있어요. 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현장에 가봤는데 세상에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물들이 생활 하수가 장난 아니에요. 막 코를 못 들어요. 냄새가 막 장난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1차, 2차, 3차, 4차 쭉 가면 갈수록 엄청 깨끗해요. 그 물이 다시 뭐 먹어도 된다 할 정도입니다. 그 물을 다시 그냥 바로 이제 하천으로 내보내더라고요. 마지막 물은 엄청 깨끗합니다. 여러분들 기회 된다면 같이 구경 가도 굉장히 좋을 텐데 하여튼 엄청 처음에 받은 물은 끔찍합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시설이 굉장히 좋아졌죠. 자, 정부에서는 그러면 이제 환경오염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 친환경 자동차를 개발을 지원합니다. 요즘 길거리 가다 보면은 소리 안 나는 자동차를 굉장히 많이 봐요. 전기 소리 나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조용하다 보니까 보행자가 위험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자동차 소리를 스피커로 낸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기술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친환경 제품 생산해야 되고요. 풍력이나 태양열 등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옛날에는 태양열이라서 선생님은 굉장히 좋게 생각했어요. 태양열 굉장히 좋다 하는데 태양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싫을 거예요. 왜냐면 산을 깎아서 만들고 산사태 위험도 있죠. 그리고 눈부심이 굉장히 강하다 하더라고요. 풍력 발전 마찬가지더라고요. 풍력 발전 바람에 의해서 제주도 여러분들 수학여행 제주도 가봤나요? 가면 좋을 텐데 가족끼리 가게 될 텐데 제주도 가면 제주도에 보면 풍력 발전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막 50m 막 이렇게 막 돌아가는데 밤에 그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대요. 우리가 선풍기 소리 돌아가죠. 그만큼 이 친환경이 좋긴 하지만 그 주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럽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민들도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은 에너지 절약해야겠죠. 뭐 우리 뭐 물건을 사더라도 뭐 냉장고 보면 알 거예요. 뭐 에너지 효율 등급이 있죠.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둥근 표시가 있으면 뭐 이렇게 1등급에서 1, 2, 3, 4 지금 가서 한번 보세요. 좀 이따 수업 끝나면요. 그래서 냉장고 보통 1등급 있죠. 그러니까 이만큼 이게 바로 에너지 효율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1등급 써야지만 그 에너지가 많이 안 쓰겠죠. 에너지 쓴 만큼 지구가 더워진다는 거 얘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시민들 봉사활동 하죠. 봉사활동. 우리 그 태안반도에서 옆에 지나가던 유조선이 이제 빵 암초돼 가지고서 막 기름이 막 흘러 넘쳤습니다. 그 당시 영상을 보면은 그 많은 기름 그거는 못 치웁니다. 엄청난 기름 양이었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단한 게 막 갔어요. 가가지고서 그 기름 막 휴지로 닦고 막 그랬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깨끗하죠. 태안반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한 게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이거는 뭐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힘으로 다 그걸 못 치운다 하더라고요. 근데도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가가지고서 그걸 다 닦고 앉았습니다. 그 바위랑 그거랑 다 닦더라고요.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요. 선생님도 갔으면 좀 좋았을 텐데 왜 안 갔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만큼 우리나라 시민들의 힘은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가겠습니다. 네, 교과서 118쪽부터 가겠습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 노력을 알아봅시다 했는데요. 이 선이 자꾸 보이니까 신경 쓰이네요. 자, 보면은 청년들이 도시로 많이 떠나서 농촌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 이거 농촌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현상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죠. 우리 산업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농업 중심 사회에서 공업 중심 산업으로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산업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이. 그러므로 해서 바뀌었습니다. 노동력이 많이 부족해졌죠. 그만큼 도시에서 사람 청년들이 공업 공장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자, 무조건 빨리빨리 만든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야. 우리 보면 성수대교라서 이 다리가 무너졌죠. 한강에 있는 어느 성수대교라는 다리에서 빡 무너져서 여기에는 지나가던 학생들, 차들 많이 죽었습니다. 등교한 학생들. 근데 상품백화점이라 가지고서 이건 95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선생님이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95년도에 해서 여기도 막 몇백 명이 죽었습니다. 여기에. 왜냐면 이제 너무 이렇게 경제 개발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하는 게 좋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참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외환 위기라 해가지고서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IMF가 터졌죠. 터져가지고서 그 안 좋은 기업을 계속 돈을 빌려주다 보니까 나라에 돈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금목이란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돈이 있죠. 원이죠, 원. 원이 있고 미국 돈인 달러가 있죠. 자,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까요? 원이에요? 아니죠. 달러죠. 자, 달러가 이제 인정받아요. 그 또 인정받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입니다. 금. 이 금이나 달러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나라가 망해도 이 금은 가치를 인정받아요. 우리나라 원은 인정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금을 외국에 판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 돈을 다시 달러로 다시 들어왔죠. 달러로 금 판 거를 돌아왔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국민들이 희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돈을, 우리나라 금을, 갖고 있는 금을 다 판 겁니다. 값싸게 팔아가지고서 우리나라 이 달러, 돈을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IMF가 극복한 겁니다. IMF는 나라가 극복한 게 아니라 우리 일반 국민이 극복한 겁니다. 하여튼 굉장히 힘을 많이 썼습니다. 여기서는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극복했다 하지만 생애 보기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극복한 겁니다. 이 금을 통해서. 자, 그 다음 이제 경제 양극화 얘기했죠. 양극화에서 무료 급식소에서 좀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줬죠. 시민단체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죠?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선생님 중학생 때도 학교 지내 행사도 많이 했어요. 연탄 배달도 많이 하고,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노력 많이 했죠. 뭐 생계비나 양육비, 학비 등 지원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120쪽에 또 정부에서는 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 많이 했죠. 취업 박람회도 하고, 자, 근로자하고 기업하고 이제 갈등이 있을 때 이렇게 갈등 해결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뭐 정부에도 노력했네요. 정부에서도. 자, 그다음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을 내놓기도 했죠. 뭐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었죠.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세요. 지금 많이 보장됐죠. 노인 일자리를 늘려주세요. 자, 근데 이게 노인 일자리를 늘리면은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을 없애주세요. 요즘 많이 없애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이게 같은 얘기죠. 경제가 발전해야지만 노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가 같이 늘어나죠. 양질의 근로 환경을 개선해 주세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좀 좋은 환경에서 해야겠죠. 안 좋은 환경보다는. 121쪽에 보면은 정부에서 또 어떤 노력했냐면은 전기자동차 보급, 이게 환경 보호에 대한 거네요.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정책도 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환경 인증 마크. 이왕이면은 제품도 환경에 좀 좋은 제품 만들어 달라.
아, 여기 있네요. 아, 이건 환경보호활동, 우리 시민들이 한 거죠. 뭐 태안반도에 기름 유출했을 때 시민들이 가서 열심히 닦았습니다. 돈도 안 냈습니다. 돈도 안 받고요. 그렇게 한 겁니다. 또 에너지 절약 운동,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죠. 이런 캠페인 같은 거, 캠페인 같은 것도 많이 해서 에너지 절약해야겠죠. 네, 오늘 조금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이 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단원 자체가, 이 차시 자체가 굉장히 깁니다. 자, 두 차시 분량을 지금 한 차시로 좀 쪼갰고 그 다음 한 차시 더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경제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너무 많은 거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여러 문제점 많이 있었죠. 뭐 농촌 일자리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없어진 건 아니죠. 도시 다 이동해야겠죠. 그다음에 또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막 건물도 무너지고, 막 다리도 무너지고, 또 이때 아마 그 배 사건도, 큰 배 사건도 이때 생긴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뭐 돈만 벌면 그만이지. 근로자들이, 그 일하는 근로자들의 마인드가 사람을 위하는 그 인권 마인드가 아니라, 아니 뭐 돈만 벌면 그만인데 뭐 내가 뭐 그 학생들 못들어 구해,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이때부터 너무 돈만 쫓은 거죠 우리나라 모든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다음에 그때 일했던 근로자들, 이 영상을 보면 선생님한테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렇게 인터뷰 하더라고요. 내가 나만 살면 되는데 그 학생들, 어린 학생들 무슨 상관이. 그런 아주 못된 생각이 이때 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통해 가지고서 돈이면 다 된다, 그런 생각이 바로 이때부터 생긴 겁니다. 그리고 IMF 또 문제. 하여튼 우리가 경제 성장이 이제 돈을 많이 벌면서 나라가 부강해졌지만 우리의 그 마인드, 우리의 일반 국민들의 그 마음은 그걸 쫓아가지 못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선진국들은 보통 우리나라 같이 자자게 되는데 200년 걸려, 200년. 근데 우리는 200년이 안 걸렸죠. 62년부터 경제 개발했으니까 한 70년, 70년, 50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기간 동안에 그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아직은 그 마인드가 선진국 마인드가 아닙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그 얘가 바로 그런 큰 배 사건이 있을 때 대처하는 거 봤을 때 그렇지 않았나, 선생님 생각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주고 여러분들도 부강하게 잘도 살아야 되고 그 마음도 그렇게 그만큼 선진국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쌤이 이 영상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고 그런 마음을 좀 많이 키워주세요. 알았죠? 감사합니다.